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명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더 이명재입니다. 싱그러운 날씨 계절에 여러분들에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명재 교수님은 진짜 문학 평론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중앙대학교인가요? 국어 공과 교수도 지내셨어요. 예, 근데 1977년 그런 동아일보의 신춘문예로 평론이 당선이 됐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김소월 선생님 연구로 이제 당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소월 선생님 연구 이전에 만해 한용운 선생님도 또 이렇게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두 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한국 문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한국 시 문단에서 누가 조를 형성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전통적인 또 동양적인 사상도 곁들여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올바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920년대 김소월하고 또 한용운, 그분이 우리 전통 실력을 살려서 이루어진 문단을 형성해 왔는데, 그 다음에 그 무렵에 이제 서구적인 모더니즘이 들어와서 그 외래적인 그 문단이 형성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계급주의적인 프로문학이 들어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통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뼈대가 있고 올바른 견을 가진 전통시라는 게 좋다 해서 나는 한용운하고 김소월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기대가 되네요. 우리 한용운 선생님하고 김소월 선생님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게 될 텐데요. 우리 한용운 선생님하고 김소월 선생님 성장 과정이 좀 남들과 좀 달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그래요. 여기 흔히 잘 모르실 텐데, 내가 아까도 이정 시인이 그 소경과 마찬가지로 신춘문예를 통해서 이제 문단에 나갔는데, 그때 김소월 시를 분석해 가지고 이거 정신 분석적으로 저는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김소월 시는 체념적이고 또 맨날 눈물이나 흐르고 이렇게 해서 바람직한 못한 시로, 우선 읽기 좋으니까 읽는 그런 시만 평가를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 한참 30대에서 40대 초에 한용운하고 김소월 흠뻑 빠져가지고 공부했었습니다. 처음에 한용운에 대해서 한 10여 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첩첩산중이에요. 나는 처음에 한용운 선생이 뭐 대견스럽지 않는데, 3.1운동에 이제 가담하셔가지고 33인이 돼서 이렇게 너무나 과대평가하지 않나 하는 반발감에서 시작했는데,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성장관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는 홍주의 거기 그 장조처럼 지는 그런 그 중이처럼 지는 그런 그 공무원이다시피 했습니다. 군인이었어, 군인. 군인이요? 그때 마치 그 동학난이 일어났어요, 동학. 그래, 동학 농민군들이 막 싸울 때, 한흥준, 그러니까 한흥준은 거기 관군에 적으니까 자기 그렇죠. 산업을 해야 되니까 제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한용운은 그걸 고민했다는 겁니다. 한용운은 한 25살에 먹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장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군을 하나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실은 동학혁명을 일으키는 농민군들이 맞거든요. 근데 자기는 심정적으로 지지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난처한 처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동학을 제압하는 나중에 져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이제 희생당했죠. 희생당하고 자기 하나 있는 형도 그 광군 편에 들기도 하고 이쪽도 동학군 편에 들기도 해서 그때 희생당해서 두 분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동학난 때문에 돌아가시고 또 형마저 죽고 그래서 고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분은 그때 결혼을 14살 때 했는데 결혼할 때 자기한테 다 동학군들도 눈총을 주고 그래가지고 다 피신했던 겁니다. 피신할 때 아니 난처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절로 간 거죠. 피신을 절로 가신 거예요? 스님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 있다가 와서 또 한 1년 있다가 또 한 2, 3년 있었어요. 7년이라는 말도 있고 2년이라는 말도 있는데 집에 있을 때 아들도 하나 낳았죠. 보국이 하나를 낳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더 있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가출을 한 거예요. 입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입산 수도하기 위해서 이제 스님이 된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자랐네요, 그죠? 아버지 부재. 아버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없고.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딴 사람 같으면 폐인이 되거나 그럴 텐데 아버지 거덜났죠, 제발.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님 돌아가시고 했는데 이분은 꿋꿋하게 이제 불경 공부도 하고 또 시를 관심도 좋아하고 그래서 시인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분은 굽히지 않고 잘 그 불교 신자로서 또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33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가도 하고 또 시인으로서 좋은 시를 썼기 때문에 삼위일체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크게 빛을 본 거죠. 그럼 김소월 선생님은 또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이제 비슷해요? 그 가게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큰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김소월 선생님은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저기 어렸을 때 평안북도 구성군 자기 그 외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외가에 태어나가지고 2살쯤 되는데 자기가 아버지 김성도 한 집안이 그저 장손이에요. 김성도 아버지가 일본 사람들한테 횡패를 당해가지고 그 폭행을 당해가지고 그 때문에 그 여독 때문에 실종을 하고 그 있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아버지를 희생시킨 그 나라에 대해서 친화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기 보면 항일의식이 굉장히 강했구나. 누구보다 강했구나. 김소월 선생님이? 그런데 그 시집을 보면 여성 이야기나 하고 뭐 슬픈 이야기나 하고 전혀 눈물이 흘리고 그러니까 이게 항일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몰라도 절대 이게 항일성이 너무나 넘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성적인 기질보다는 여성화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 성장 과정에서. 근데 한용우는 정반대예요. 한용우는 성질을 고약하셔가지고 친구하고 술 마시다가 이야기할 때 독일어를 이야기하잖아요. 곡차락에서 술도 마시고 있잖아요. 그럼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일본말을 듣는다고 일본말. 그러면 상대방에게 손찌고만 혼내고 술도 엎어버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럼 그처럼 남성도 넘치는 분이에요. 그때 작품 쓸 때는 간헐적인 여성을 등장시켜가지고 여성화시킨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김소월은 본래 그런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내재적인 그 성분이 그 성격이 형성이 됐는데 여기는 의도적으로 아주 왜냐하면 대자연의 법도라든가 이걸 알기 때문에 현명하셨어요. 나이도 더 많고 그래서 한용우는 일본 사람들이 정말 무력적으로 한국을 지배하고 이렇게 합병을 시켰는데 이런 강한 세력한테는 가녀린 여성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 네. 미인의 작전처럼 그거 있습니다. 그 노자 도덕경 보면은 유약성 강강이라고 있습니다. 네. 유약하고 그러니까 여리고 약한 것이 억세고 굳은 것을 이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유제강이라고 있어요. 부드러움으로써 강한 것을 억제한다. 강한 걸 물친다, 잡는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전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한용운 선생님 원래 강하셨지만 네. 일부러 이렇게 그래요. 거기 시를 보면 쓰는 거죠. 뭐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든가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라든가 뭐 여성적인 거예요. 수호 비밀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자상한 여자 안방에서 하는 그 것까지 다 세세히 다 잘 아신 분이에요. 네. 그래 그렇게 남성미 넘치는 한용운 시인께서 네. 여성화된 그런 것은 전략적으로 일제 강점기 때 그 검열이 있었죠. 포악적인 그런 그 모신 무력한테는 여성적인 전법성이 좋다. 그래서 검열도 생각하고 그리고 검열도 통과하고 또 그럴 때 그 메시지를 일반 독자한테 전해서 항일성을 고취시키고 네. 그랬습니다. 네. 또 여성적인 이야기는 간드러지게 재밌게 쓰기 때문에 네. 독자들도 많은 호응을 가져서 네. 좋고 그래서 그 의도적으로 해서 참 잘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한용운 만해 한용운하고 김소월하고 두 분이 이렇게 뭔가 통한 게 맞아요. 그럼요. 어릴 때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 같고 두 분 다 여성적인 김소월은 진달래꽃처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시면서 되게 여성적으로 힘이 없는 거 썼지만 그 내면에는 항일성이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만해 한용운은 또 강하지만 또 이렇게 알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일부러 전략적으로 여성적으로 써서 오히려 일제 이렇게 검열을 피해 나가는. 그럼요.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일반 문인들은 그 이야기를 안 들어 평론가나 뭐 학자들도 이야기 안 돼. 나는 그걸 압니다. 그걸 생활 성장 과정이라든가 정기적 모찰도 하고 문학 작품을 두 개를 다 양면적인 걸 봐야 되는 문학 내적 요소와 문학 외적 요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는 과정에서 예리하게 분석해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이건 또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면 동서 고금을 통해서 세계적인 명작치고 여성적인 매력을 잘 살려서 여성화적인 그런 요소를 살려서 성공하지 않은 작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로미오 줄리라든가 우리 춘향제라든가 뭐 심청전, 옥단춘전 뭐 그것도 있고 뭐 진짜 옥단춘전인가? 그거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어릴 때 읽었는데. 춘향전도 그렇고 다 보다 여성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성공을 했는데 그 영화 같은 것도 오양 아파트라든가 그런 거 효과를 거둔 건데 그 좀 야한 예지만 점잖은 것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는 학술적으로 보면 비밀 컴플렉스라고 여성적인 요소 여성적인 요소 있어요. 또 이걸 페미니트라고 프랑스에서는 페미니트 여성적인 요소 이걸 잘 살려서 문학에서 활용하면 크게 성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인이나 작가께서는 그 글을 쓸 때 여성적인 요소를 잘 활용하면 베스트셀러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큰 비밀을 알려주셨는데요. 여성적인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야하게 이제 하면 안 되고 그 아주 숭고하게 죽음이라든가 독립이라든가 뭐 인권 문제를 다룰 때 그런 걸 잘 활용하면 흥미롭기도 하고 또 주제를 살리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당신을 보았습니다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그럼 내가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만해 한용운 시를 낭송을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굴어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직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족이 없습니다. 민족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자 너에게 무슨 정도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한간 뒤에 나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 온관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좀 깁니다만은 여기는 뭐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게 한용운이나 김소월은 그 시에서 당신, 그대, 애인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 그렇게 당신, 그대도 강히 뭐 세속적인 이야기를 쓴 것 같고지만 이게 깊은 곡절이 있고 아기자기 잘 엮어서 네. 훌륭한 효과를 거둔 것인데 네. 엮는다면 그냥 구성이라고 보고요. 네네. 그래 여기 당신을 보았습니다만 그 부담 없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용을 보면 가난한 그 처지에 있는 또 약한 처지에 있는 여성이 네네. 장군한테 위협을 당하고 민족이 없다. 민족 도시는 호적인 것인데 네. 만에 한용은 호적을 안 했어요 그때. 일부 민족.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여러분들한테 그 호적을 넣느냐. 그래서 민족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너는 정조가 없다. 너는 인권이 없는 사람인데 뭐 별거 있냐. 그러니까 이건 성희롱이고 아주 횡포죠. 그리고 이걸 요새 같으면 난리를 꾸밀 그런 문제이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나의 여성을 통해서 억울한 걸 하소하는 식으로 자기 애인한테 하소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검열도 통과하고 네. 또 감동도 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당신이 한용운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 그럼요. 아. 그 자기 여기 여기 나오는 숨어 있는 펄스나 네. 숨어 있는 그 이지적인 여성 네. 이 사람 애인이 당신이죠. 네. 그리고 당신은 곧 님도 되고 그러죠. 네. 네. 님이란 건 하나를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국가나 민족도 되고 또는 애인도 되고 그런 것이니까 여러 가지 의미 단답이 아니라 다답이죠. 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연애시라 그러면 또 연애시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연애시도 되고, 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되고, 네, 네, 그러니까 다이성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다이성은 이제 윌리엄 램스라는 미국 그 평론가가 이제 주장한 것인데, 네, 일반 사회과학이라든가 법률 용어 같은 걸 정확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자연과학도 그렇고. 근데 문학예술에서는 문학뿐만 아니라 물론 조각, 건축, 미술 다 분명하지 않고 알쏭달쏭은 보고 있어야 한 종류도 있고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거 알록달쏭하게 그 정체, 당신 요걸 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용운 선생님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시를 봤기 때문에 김소월 선생님의 그 유명한 진달래 꽃을 한번 낭송을 하고 그럼 낭송을 이제 이정현 시인께서 한번 해보세요.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네, 아주 좋은 시입니다. 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유명해서 사연 12행으로 돼 있죠. 네네. 그런데 정말 여기 하나 빼도 더 할 필요 없고 더 뺄 때도 없고 그래서 아주 좋은 성공시인데 진달래꽃이라는 제목도 보면 가장 한국적인
여성, 한국적인 그 백이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꽃, 그런 마음, 조선의 마음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제목도 이게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진달래꽃의 객관적 상관물. 그리고 그 이미지에 다 오잖아요. 그럼 저는 한국 조선의 마음, 한국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 따뜻한 마음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제목도 좋지만 이게 얼마나 좋아요. 또 이게 이별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게 참 대단한 이별부터. 나보고 여기 가실 때는 처음에 애인끼리 만났는데 싫어서 간다고. 그럴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준다고. 왜냐면 이걸 보면 고이 보내준다는 것은 오히려 소방만등 처지인데 오히려 자기가 보내준 것처럼. 그러니까 참 멋있는 편이에요. 또 사뿐히 들여밟고 가래요? 사뿐히 들여밟고 가죠. 그래서 사뿐히 들여밟고가 이제 여기 진짜 아주 멋있어요. 멋있는 시어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 같으면 요새 여성들 같으면 흔히 그냥 뭐 물삽을 더 세운다든가 그리고 뭐 아주 요새 쿨해요 헤어지면서 뭐를 할 텐데 오히려 잘 가시라고 꽃까지 해서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사쁘게 졸업하고 가시오 잘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오히려 오시라 그 말인 것인데 이건 시가 높아요. 이거는 보면 가시라는 게 아니라 가지 마시라 이런 역설적인 의미겠죠. 옛날 고려 가요 가실이 이름 잘 아시잖아요. 가실이 있고 날이고 가실이 있고 나는 어디 살라고 날 가실이 있고 가리고 가실 잡사에 들어올 만한 선함은 아니올세라. 가실한다 도시 오셔서 그게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는 것 같으면 또 오게 약간 바른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시리적인 옛날 우리 전통적인 시 그 정서를 여기다 잘 활용하고 현대적으로 활용하시죠. 사뿐히 저렇게 가시옵소. 그러면 안 올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정말 아무리 일제 치하이라도 이거는 검열을 진짜 통과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 사람들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이 속에는 김소월만의 뭔가 한의 정신도 약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는 우리는 요새 그걸 의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데 김소월 시를 본다든가 한용운 시를 보면 왜 이렇게 맥이 빠지고 일제 강점기인데 화끈하게 좀 항일적인 면이 없느냐 할지 몰라도 검열이라는 아주 어묵한 그문만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흔히 신문 잡지에 글을 활자시켜 발표한다면 원고로 전부 검열해요. 그다음 원고로 딱딱 몇 행 삭제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갔는데 또 활자돼 가지고 나올 때 마지막 또 제대로 반응했는가 해서 한 번 더 해요? 그럼요. 또 그 검열이에요. 그 이중 검열이에요. 그러니까 일제 항일적인 거 내용을 빨리 빼버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문학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 때 검열을 당해서 나온 그런 작품 그걸 가지고 뭐 이거 텍스트를 해가지고 항일성이 있다 없다 따지는 거죠. 이건 모순이에요. 검열적인 문제를 굉장히 따져야 한다고. 그리고 이것도 검열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검열 제도가 아주 엄혹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까다롭고. 안 그러면 압수되거나 뭐 퇴짜하는 거예요. 밤새워서 써도 소용없어요.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너무나 자유가 보장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여기 진짜 문제장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일제 강점기 때문에 이 속에서 직접 안고 최고 숨겨가지고 우회적인 기법을 쓰기도 하고 아주 그 묘사를 예술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메시지만 전달하게 하고 검열을 통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준 높은 게 많아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너무나
후리로 해가지고 아. 자유롭게 해서 문제 제기를 적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죠. 네네.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만해 한용운하고 또 김소월 선생님의 그런 어린 시절 환경과 같이 그 아버지 부재 속에서 이렇게 여성적이지만 그 속에 항일 정신이 좀 들어있는 이런 시를 듣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문학평론가니까 네. 좋은 시를 만나거나 그러면 참 더없이 행복하시죠? 그 좋은 시를 그럼요, 만나서 그럼요. 그거를 평론을 쓰실 때 정말 가장 기쁘시죠? 예, 예, 그럼요. 그리고 특히 뭐 한용운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찹찹한다고 그랬잖아요. 좀. 네네. 그러니까 한용운 연구를 했는데 네. 이분은 불교적이고 네. 동양적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용운하고 맞설 줄 난 대조되는 분이 누군가 했더니 김소월이다. 네. 그리고 김소월로 써가지고 신문사에 응모했었던 건데 이렇게 김소월이는 그전 같으면 작품 보면 맨날 눈물 흐르는 아가씨가 있고 체년대이고 뭐 절망에 빠져서 애인이 자기를 소방 맞췄는데 그 다음엔 사경을 헤매다시피 절망에 빠진 사람인데 예, 그거는 이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고 실제는 그게 이제 여러 사람한테 우리 한국적인 정서를 알리고 또 김소월은 그 시를 써서 자기의 응어리 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한 맺힌 거 한국 사람으로서 나라도 뺏기고 관치도 받고 또 일본 가서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지진 날 때 그 우물에다가 뭐 독약도 치고 죽였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 많이 죽였어요. 한국 사람들. 그리고 많이 죽일 때 얼굴 비슷하고 일본말로 잘 모르니까 갑자기 때리면 어머니랑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좋은 사람이구나 해서 잘 죽였다는 거. 그때 그 광경을 보고 김소월 와가지고 이걸 더 썼대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항일진 내용을 쓰면 책이 못 나오기 때문에 출판이 안 되기 때문에 숨겨서 했을 따름입니다. 근데 김소월의 엄마 누나도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엄마 누나의 강변 살자 네. 그런 게 또 뭐 나오자는 노래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김소월을 가만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별로 그렇게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도 그 정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렸을 때 그 모자라게 좀 2, 3년 앓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 보지도 않았고 그 상상도 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뜬 거죠. 네. 그러니까 엄마 또 또 저 개형. 그럼 김소월은 그 내재적으로는 좀 유약했을까요? 예? 유약했을까 약했을까요? 내재적으로는. 김소월 마음씨가? 예. 예. 김소월은 그 오히려 내성적인 사람이 또 고약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형 돌아가실 때도 네. 33살 돌아가셨는데 네. 이분은 저기도 한용운보다 훨씬 늦게 태어나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33세. 네. 돌아가실 때도 자살을 자결에 그 세상을 떠났는데 이럴 때도 내용이 있어요. 배찬성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동네 있었고 근데 그 친구가 야 나 여기 있으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어. 그러니까 나 독립운동 만주가 독립운동 하는 그 의용으로 가서 독립을 해야 할 텐데 동지권을 가서 독립해야 할 텐데 너 그렇게 알아라 하니까 그때 자기가 굉장히 노랭이였습니다. 보통 상업계통 일본에서 다니고 그래서 노랭이었는데 또 신문사 지국이었죠. 동아일보 신문사 구성지국을 경영했어요. 네. 근데 돈이 궁했는데도 그 아끼던 돈을 노자를 주고 보냈어요. 배찬성. 근데 배찬성 그 친구가 두만강 건너가다가 저거 경찰한테 잡혔어. 네. 그래 이렇게 막 고문하고 막 그러니까 친구한테 네. 김소월 그 친구한테 예비도 좀 받았다 그런 얘기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 그걸 그 자꾸 주재소에 있는 그 주임이 자꾸 와서 당신 맨날 한복이나 입고 맨날 조선말로 신화 쓰고 그러는데 수상하다 자꾸 압력을 줬어요. 네. 그런데 배창선 이 친구한테 준 것도 있고 그래서 문제되기도 한다. 그래서 세상 빛장 것도 그래서 문제될 것도 걱정되고 그래서 자결했던 말도 있습니다. 그 네. 심정이 가지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민족적인 네. 의식을 지니고 작고한 것이다. 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너무 미화시키면 또 안 되지만 네네. 그런 성의가 있다 봅니다. 네, 저도 김소월 선생님 엄청 좋아하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교수님 만나서 새로운 또 이렇게 깊숙이 알게 되니까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소월은 뭐 시가 맨날 여자 얘기만 하고 눈물을 줬고 체념된 것만 해서 아유 왜 안타깝다 그래요. 읽기는 네, 좋은데 네. 근데 그건 김소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아버지가 이렇게 일본에 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또 검열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가지고 네. 항일성이 무척 많은 항일 민족신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맨 처음에 거기를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김소는 항일 민족신이라 다 그렇게 알아요. 근데 누가 맨 처음에 이런 이야기 했다는 얘기는 않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네. 내가 분명히 신동아에 이제 1977년 네. 신동아 이후로 발표했던 건데 네. 거기에 내가 맨 처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난 굉장히 이거 자부심이 긍지를 갖고, 있어요. 자부심이 있고 공격이 네.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김소월 시인이 항일 정신을 갖고 작품을 썼다는 것을 우리 이명재 교수님이 네. 처음으로 이제 했다는 걸 조금 강조드리고요. 오늘 정말 너무 귀중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아쉽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실로 계절에 좋은 만남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기 건강하세요. 바랍니다. 네.